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작가님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2달 동안 신작을 완성하느라 무척 바빴는데요. 전작들은 모두 시간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썼던 반면 이번 작품은 런칭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글을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힘든 마감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글을 쓴다는 기분도 처음 느껴봤고요. 하지만 그만큼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한 기간 내에 장편의 웹소설을 완성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며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여러 작가님들이나 지망생분들 중에도 작품 구상을 하고 막상 집필에 들어가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화 이상은 도저히 못 쓰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1화만 수십 번씩 고치느라 완결은 엄두도 못 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계속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수십 화에서 많게는 수백 편에 달하는 장편의 웹소설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2달 만에 웹소설을 완결까지 쓰는 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은 작품의 배경이나 설정을 다 구상한 뒤에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갔을 때 유효한 내용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착실하게 글을 쓰신다면 여러분들도 목표한 기간 내에 웹소설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막 무료 연재를 시작하려는 지망생분들이나 현재 첫 작품의 출간을 앞둔 신인 작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만의 마감일을 정하고 글 쓰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출판사와 계약을 안 한 지망생분들이나 신인 작가님들은 마감일이라는 게 따로 없을 텐데요. 언제까지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마감일이 없으면 작품만 구상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 이럴 땐 자신만의 마감일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마감일을 정하는 것은 나중에 출판사와 계약했을 때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작품 출간 일정을 의논할 때 출판사 담당자가 작가에게 언제까지 원고를 다 써서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이죠. 이때 작가는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게 되고요. 그러므로 작가는 자신이 언제 어느 정도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마감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금방 지칠 수도 있고 기한이 너무 여유로우면 쉽게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만의 마감일을 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웹소설 한 편을 쓸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먼저 파악해 보세요. 어떤 분은 웹소설 1화 분량을 쓸 때 2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6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글을 써보고 자신이 글을 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처럼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일주일에 내가 몇 편 정도 글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웹소설 한 편을 3시간 만에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글을 쓸 수 있다면 하루에 한 편씩, 즉 일주일이면 7화 분량의 웹소설을 완성할 수 있겠죠. 중간에 하루 이틀 쉰다고 해도 한 달에 20회차를 쓰는 게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글을 쓴다면 3달 만에 현대 로맨스 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더 빨리 쓰는 분들은 2달 만에도 가능하실 거고요. 조금 느리게 쓰시는 분들은 4달이나 5달 안에는 한 작품을 완결까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일과 중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책상 앞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짜서 매일 글 쓰는 루틴을 만들어야만 장편의 웹소설을 완성할 수 있어요. 꼭 하루에 한 회차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다면 2천자라도 아니 천자라도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아 글을 써보세요. 단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면 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글이 너무 안 써질 때도 오늘 분량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숙제하듯이 그냥 써보세요. 저도 이번 신작을 쓸 때 진짜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글이 안 써질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숙제하듯이 꾸역꾸역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일단 써놓고 나중에 퇴고를 거치면 의외로 글이 괜찮아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글을 쓰기 싫은 순간에도 그냥 묵묵히 쓰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웹소설 작가로서 완결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루틴을 만들어서 글을 쓰는 작업은 즐거우면서도 굉장히 고된 일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번아웃이 오거나 글 쓰는 루틴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이번 작품을 쓰면서 체력과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하루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저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줬어요. 제가 원하는 소소한 것들을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보고 싶었던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서 글로 인해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힐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꾸준히 글을 쓰기 힘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세요. 글을 쓰는 루틴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웹소설을 2달 만에 완성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글을 쓰기 전 오늘 쓸 회차의 주요 사건과 장면 연출을 짧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차는 어떤 사건을 보여줄 것인지 정하고 그 사건을 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장면으로 시작해야 독자들이 봤을 때 더 흥미롭게 느낄지,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어떤 행동과 대사를 해야 독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집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회차별 내용을 작가가 알기 쉽게 미리 정리해 두는 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스토리의 개요나 청사진을 작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차마다 이어질 사건이나 장면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막힘없이 글을 쓰기 어렵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이나 장면도 구상하지 않은 채 하얀 화면을 채우려고 하면 막막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모든 회차의 트리트먼트를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전개될 10회차 정도는 집필하기 전에 미리미리 구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을 써서 헤매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작품 내용을 구상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충 구상하고 집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다 지우고 다시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작품 전개나 캐릭터에 관해 구상하실 때는 개연성 부분까지 꼼꼼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좋은 아이디어나 에피소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을 잘 때나 샤워할 때 막혔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뇌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편안해질 때 좋은 생각이 쉽게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개가 잘 안 풀릴 때는 샤워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거나 자기 전 침대 위에서 노트를 끄적일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웹소설을 2달 만에 완성하는 세 번째 방법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기성 작가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가령 1시간 안에 공백 포함 1,500자를 쓰겠다거나 2시간 안에 4,000자를 쓰겠다고 정한 뒤 타이머를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확 오르게 됩니다. 글을 쓰면서 딴짓을 하거나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일도 줄어들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시간에 쫓기듯이 글을 쓰는 게 싫다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너무 여유 있게 글을 쓰다 보면 수십 편에서 수백 편에 달하는 장편의 웹소설을 마감 기한 내에 완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웹소설에서는 글을 빨리 쓰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퇴고를 딱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퇴고하는 방식도 작가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작가님들은 퇴고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일 퇴고를 안 해도 될 만큼 초고의 완성도가 높다면 상관없겠지만 아직 글을 많이 써보지 못한 지망생분들이라면 퇴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내 원고를 다시 보게 되면 처음에는 몰랐던 부족한 점을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초고를 쓴 다음 날 휴대폰을 이용해서 퇴고를 합니다. 초고를 썼을 때와는 다른 모바일 환경에서 글을 읽으면 수정할 부분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딱 한 번만 퇴고를 하는데요. 여러 번 글을 고치게 되면 다음 회차를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전히 퇴고만 수십 번을 거치는 지망생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완벽주의로 인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자신의 눈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도저히 다음 회차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저는 완벽주의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대신 완료주의를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료주의는 저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첫 작품을 쓸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이나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억지로라도 완결까지 썼던 기억이 나요. 아직 이 업계에서 전문가가 아닌데 완벽한 작품을 쓰겠다는 생각 자체가 욕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완료주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감과 자존감도 함께 올라갔어요. 작품의 결과야 독자들의 평가이니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시작한 일을 스스로 잘 끝맺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완벽한 작품을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작품의 완성에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원고도 완결을 맺지 못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여성향 같은 경우에는 원고 초반만 써서 출판사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투고에 합격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수십 편이 넘는 원고를 완결까지 써야 합니다. 만일 원고를 끝까지 쓰지 못하면 계약 파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당장 글 쓰는 루틴과 나만의 마감일을 정하셔서 완결까지 쓰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필력이 눈부시게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달 만에 웹소설을 완성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한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작품을 완결까지 썼을 때의 만족감만큼은 여러분들 모두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